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서양 고대 건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양 고대 건축, 인류 건축의 시작부터 우리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레반트 지방의 건축들을 살펴볼 거예요. 보통 서양 고대 건축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도 들어가지만 그거는 따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고대 그리스 이미 한번 저희가 정리했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최초의 건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구석기 시대, 이미 호모사피엔스가 나오기 전부터 그 인류의 머나먼 조상은 이렇게 자연지물에 주로 이제 동굴을 이용해서 거주지를 이제 삶으면서 자연 그대로를 건축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당시에 이제 수렵과 채집, 이동이 중심인 생활이었고, 동굴은 어쨌든 간에 나름 아늑한 그런 가정이나 이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됐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동굴 말고 실제로 이제 건축 행위의 시작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시 오두막,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오두막인데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최초의 그 원시 오두막 형태를 이제 재현해서 그린 추정한 그림이고요. 자, 보면 여기 이제 불도 피우고 있고, 자, 강가에서 인류의 그 먼 조상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집을 지었네요. 어떤 유적인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이거는 프랑스 남부의 니스, 그렇죠? 유명한 휴양지죠. 거기 있는 테라 아마타라는 곳입니다. 아주 오래된, 정말 가장 지금으로선 가장 이제 초기에 그 주거 형태 유적이 발굴된 곳이고요. 테라마타 고인류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 그 주거가 있던 이 흔적, 이 지표를 통째로 뜯어서 이렇게 박물관에 놔뒀어요. 자, 이거 뭐 그냥 돌덩이 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죠. 이렇게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옆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이 걸려 있네요. 자, 여기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오두막을 지었던 거예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렇게 씌웠던 건데 연도가 놀랍습니다. BC 40만 년 전. BC라는 숫자가 이 기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40만 년 전이니까. 너무 옛날이죠. 이런 형태였던 건데 움짓 나중에 이제 신석기 시대나 뭐 그런 데 가서 가면 나오는 움짓처럼 이게 바닥을 깊게 판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바닥에 지표면 그대로에다가 약간 그냥 돌로 기반을 다지고 이렇게 나무를 쫙 쌓아가지고 형태를 만들었는데 보면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둥이 두 개가 있고 이게 받치는 가운데 위에 이제 뭔가 좀 그쵸? 수평적으로 지탱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촘촘하게 나무를 쌓았어요. 이게 어떤 구조일까요?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기둥 보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그 정도 고난도의 건축은 아니고 이 촘촘히 이어붙인 나무가 일종의 막처럼 작용을 하는 진짜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나름 꽤 진화한 모습도 보이는 게 이게 공간의 분할, 워크스페이스도 있고요. 보면 이렇게 화덕도 있고 나름 공간의 분할도 있고 그 아늑한 걸 만들어냈는데 40만 년 전이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나오기도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시 인류가 만든 건축물이에요. 이걸 만든 게 대단한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취약할지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직접 인류가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지요. 꽤나 아늑하게 나름 들어가면은 보온도 되고 방안도 됐을 겁니다. 이 구조물이 뭔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이게? 나뭇가지긴 하지만 이 나뭇가지가 모여서 약간 막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둥을 두 개 세워가지고 폴대 같은 기둥을 세워서 좀 막을 덮은 구조인데 폴대 하니까 뭐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짠, 바로 텐트입니다. 이게 텐트랑 되게 유사한 구조고 실제로 이렇게 그죠? 가죽 같은 이렇게 피륙을 덮은 흔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기둥이 탄탄하게 박혀서 그죠? 기둥과 보호가 연결된 그런 구조는 당연히 아니고
정말 얼개설계 엉성하게 쌓았긴 했지만 그 여러 개 모여서 이렇게 막처럼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막건축이죠. 막. 그러니까 표면 장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쫙 이렇게 당겨지는 그 힘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텐트의 원리랑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텐트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 그죠? 원시시대처럼 자연 속에서 그냥 잘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텐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건축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요. 40만 년, 최소 40만 년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류 건축의 DNA가 이 텐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텐트가 참 각별히 다가오네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은하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야외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외롭게 불을 켜고 대자연 속에서 40만 년 전에 우리의 정말 머나먼 조상을, 그렇죠? 조상이 살았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텐트에 이런 놀라운 또 건축 주거의 역사가 숨어 있는지는 참 우리가 미처 또 몰랐던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걸 만든 분은 이제 호모 에렉투스, 인류의 조상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립을 한 분들이죠. BC 160만에서 25만 년. 현생 인류와는 지금 피가 뭐 섞여 있지는 않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후손이니까요. 이분들은 이제 머나먼 이제 우리의 그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이제 만났던 우리의 그러니까 인류의 원신류의 한 갈래였는데 이제 멸종한 겁니다. 이분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DNA는 알게 모르게 다 그쵸 뭔가를 만들고 세우는 건축적 DNA는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다 이어졌을 거예요. 자, 이분들 다음에 네안데르탈린이 나오고 35만 년 전 대략.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안데르탈린도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조상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네안데르탈린이 좀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 직접적인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기원전 3만 년. 본격적인 현생 인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3만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대략 45억 년 전이니까 그리고 인류가 대략 보통 2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까지도 소급하기도 하죠. 그걸 보면 인류 역사 안에서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정말 나중에 나온 거죠. 참 유구한 진화의 역사 속에 우리란 존재가 나온 것 자체가 참 신비롭죠. 자, 그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어떤 주거 흔적을 찾아볼게요. 이때는 이제 빙하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극성을 부를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동굴 안으로 피신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동굴 주거지들이 남아있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인류 건축의 흔적은 동굴 벽화 일종의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자,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유명한 선사시대 동굴 유적이죠. 자, 오늘날은 이제 복원해 놓은 거, 오리지널에 이제 보존하느라 이제 폐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한 거를 따로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놀랍습니다. 아주 살아있는, 정말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은, 야, 어떻게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게 생생한, 그죠? 살아있는 듯한 이게 표현력을 구사했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렸다는 거를 믿지 않았죠. 기원전 15,000년 전. 정말 살아있는, 그러니까 스냅 사진을 찍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생생한. 그래서 이거를 자연주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떨어진 라스코 동굴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 남부에 라스코 동굴도 이제 복원해 놓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죠. 여기도 이제 가면은 이렇게 생생한 자연주의적 표현, 거의 뭐 피카소의 데생 능력, 피카소가 뭐 추상적인 표현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적인 데생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작가입니다. 정말 얘가 막 살아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 어떤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얘가 막 수없이 움직이는 그 찰나찰나를 구석기들이 포착해낸 건데 이런 걸 자연주의적 표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살아있는 동물을 여기 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사냥이 잘 되길 원하는 어떤 주술적인 마음에서 예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그 마음에서 이 그림을 그린 거고 실제로 창을 찌른 수많은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겹쳐 그리기도 하고요.
여기 사슴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그렇죠? 이 작품으로 그렸다면 게 겹쳐 그리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무튼 이 자연주의적 표현이 놀라운 건데 자 이거는 대략 바로크 시대 때 개 그림이고 이건 아마 반 고흐가 그렸을 개 그림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르죠. 이 반 고흐 그림은 아주 살아있는 듯한 스냅 사진의 정말 생생한 자연주의적 표현이고 그에 비하면 이 위의 그림은 잘 그리긴 했지만 뭔가 좀 고정적인 형상 우리가 개라고 생각하는 개는 이렇게 생겼어 하는 일종의 관념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인류가 문명이 출현하게 되면 신석기 시대 이후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조합하는 고정적인 그런 형태의 그림이 오랫동안 그려지다가 19세기 말 인상주의 시대 가서야 이런 자연주의적 표현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즉 구석기 시대 때 그 생생한 자연주의적 표현이 문명 시대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라지고 19세기 말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만 년의 정말 시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인상주의 시대 때는 이런 스냅 사진 같은 게 왜 나왔을까요? 이제 뭔가 그쵸? 새롭게 도시 문명,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근현대 문명의 속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어떤 환영의 어떤 이미지가 넘치는 그 시대가 되면서 그 구석기 시대의 그 표현력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아주 재밌는 사실이죠. 자, 그 두 동굴 외에 이제 셔베 동굴이라는 것도 유명하고 얘도 프랑스 남부에 있습니다. 자, 셔베 동굴 벽화도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여긴 정말 더 놀라운 게 그 알타미라 라스코보다도 오래됐다고 믿어지고요. 이 보면 이게 아마 코뿔소일까요? 보면 역시 주술적인 의미에서 그려져가지고 막 겹쳐 그렸는데 아무튼 사냥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최대한 이걸 포착한 겁니다. 문자도 없던 시절에 정말 인간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 아직 예술은 아니지만 그 예술적인 감각은 고도로 발달했다는 게 참 놀랍죠. 자, 이 말들도 아주 생생한 정말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것 같은 생생한 표현력이 넘치네요. 자, 완전 기원전 32,000년에서 30,000년 전 그림이랍니다. 이게 암사자 같은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왔을지 정말 희한한 거지요. 네, 정말 경이롭습니다. 사인일까요? 이 손바닥은? 이걸 그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또 여자였을까요? 요즘 이제 고고학도 젠더 분야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그간 상식과는 다르게 뭐 사냥이나 이런 벽화 그리는 작업, 수많은 어떤 생활 분야에서 또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또 그런 증거를 또 많이 나와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선사시대니까 또 나름 모계 사회도 많이 발달을 했겠지요. 여성들이 굉장히 또 진취적으로 우리 상상 이상으로 활동했을 거예요. 시업의 동굴은 이 독일 감독 베르너 헤어조크가 만든 잊혀진 꿈의 동굴이라고 하는 이게 3D로 찍은 다큐예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참 아주 그냥 센세이션 했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이거 구해서 봐보세요. 정말 동굴 안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난 촬영을 멋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 시대 플라이스토스의 홍적세가 이제 기원전 1만 년 전에 저물게 되고 빙하기가 끝나는 거예요. 홀로세, 충적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인류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도 이제 구석기 시대의 그 채집 문화를 벗어나서 정착을 하게 되는 농경 문화라는 걸 발전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문명 시대가 열리는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기원전 한 10,000년에서 8,000년경 일어난 대사건이고요. 사실 뭐 인류 역사 뭐 이후에 이제 전기혁명이나 정보통신 혁명도 대단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인류 문명이 탄생한 계기는 바로 이 신석기 혁명입니다. 농경, 정착, 여기서 이제 도시도 나오고 인류의 문명이 아주 그냥 빠르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의 주거지를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구석기에서 출발해서 원시 오두막에서 동굴벽화 그 실내 인테리어를 거쳐서 이제 신석기 시대의 주거 유적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정말 건축다운 건축이 나오게 돼요. 자, 키프로스는 이 터키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섬이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좀 분단되어 있는 또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 유적지도 많은 곳인데 여기 보면 코이로코이티아라고 하는 신석기 시대 기원전 7000년에서 4000년경에 주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유적이고 이 보면 이게 둥글게 터들이 보이죠. 그럼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상층 구조물은 사라졌지만 이 터만으로도 우리가 그 건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형 건축은 우리 고대 그리스 건축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톨러스라 하죠. 이건 이제 나름 추정 복원을 해놓은 거고요. 보면 이제 비슷비슷한 이 원형의 건축물인데 이건 이제 목적에 따라 얘는 뭐 방, 얘는 마구간, 얘는 창고 이렇게 썼다는 거고 아무튼 농경생활 기존의 어떤 채집 이동에서 이제 정착해서 농경을 하고 또 목축도 하고 수렵도 하면서 그 다양한 이제 기능이 분화된 그런 건축 공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전엔 그냥 한 집안의 기능을 한 공간 안에 기능을 나눴다면은 기능이 분화된 공간들이 따로 건설되는 거죠. 자,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아까 본 유적지는 이제 초기 농경민의 작은 마을이라 할 수 있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약간 도시급 마을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키프로스 섬에서 터키, 튀르키예 땅 아나톨리아로 가면은 차타르헤이크라고 터키 남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나와요. 기원전 7400에서 6200년경 또 6200에서 5200년 전 두 차례에 걸쳐서 번성했고요. 자, 이렇게 터만 남아있지만 터만 남아있어도 꽤 많은 흔적이 잘 남아있는 편이고 여기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돼가지고 우리가 당시 이 마을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돔으로 보호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비된 모습 보면 훨씬 더 잘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공간들이 맞붙어 있네요. 공간들이 맞붙어 있고 아주 마을들이 조밀하게 건축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건축물이 여기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해서 복원한 모습인데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입구가 천장에 있어요. 천장.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천장으로 나왔던 거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방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어. 집들이 이어 붙어져 있고 입구가 이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벽체 자체가 하나 성벽 역할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방어에 아주 유리해진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지요. 야, 여기서는 이제 재밌는 게 나름 종교시설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약간 소머리 뼈 같기도 하네요. 뭔가 좀 구석기 시대부터 이제 주술적인 의미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는 있겠지만 아직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애니미즘이나 주술에 머물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라고 하는 보다 고 수준 높은 추상적인 정신활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내부 복원도예요. 와, 이 정도면 뭐 지금 우리가 가서 살아도 큰 문제 없겠네요. 이렇게 화덕도 있고. 아무튼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그쵸? 입구를 위에 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감은 있지만 그 내부는 꽤 아늑하고 아무튼 이렇게 방어가 강조됐다는 거는 이제 잉여 생산물도 많고 뭔가 마을과 또 집단과 집단 간의 전쟁과 약탈도 좀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어두운 면입니다. 아무튼 가장 오래된 도시 형태의 하나인데 이 차탈헤이크는 자 아직 이게 신석기 문명다운 특징은 보면 왕궁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균등하고 평등한 그런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석기 문명의 특징이죠. 청동기 문명과 다른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균등하고 좀 평등한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주거 가옥들이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딱 모여 있는 데서 어떤 초기 도시의 굉장히 나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형태의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지요. 자, 여기도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 할 이제 벽화가 발견됐는데, 자, 구석기 시대 그 화가들 그림 솜씨와 비교하면 좀 어떠신가요? 시대가 몇만 년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오히려 실력은 좀, 그림 그리는 실력은 좀 퇴보한 것 같네요. 아까는 거의 뭐 피카소급이더니, 완고나, 이제 뭐 약간 초등학생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들이 반사실적이고, 기하학적이고, 양식화되고, 추상화됐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주목할 만한데, 이제는 뭔가 우리가 그때그때의 사실을 포착하는 것보다는 뭔가 사실을 개념화하고 추상화하고 형식화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어떤 산술적인 통계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포착하게 보다는 최대한 핵심만 추려가지고 기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퇴보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차탈 회의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벽화도 나왔는데, 자,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 뭔가 산처럼 생겼고, 이 사각형들이 뭘까요? 무슨 그냥 분자 구조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살펴봤던 집이에요. 각 집들의 구조를 이렇게 추상화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지도예요, 그러니까. 차탈 회의 그 도시 지도를 그린 거고, 어떤 그런 문명의 추상화 작업이 이런 지도의 탄생으로까지 나오는 거고, 결국 이런 어떤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계속 진화하면서 오늘날 정보통신 혁명에 이르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의 그쵸? 나중에 컴퓨터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정보를 축적하고 다루는 인류의 본격적인 그 진화의 시작을 이 벽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그 생생한 자연주의와는 다른 또 다른 또 감명을 주네요. 이 그림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술이 아닌, 애니미즘이 아닌, 보다 고차원적인 어떤 정신적 체계, 종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고대 이 종교는 과학이자 최고 첨단 학문이었고, 이를 통해서 이 신석기인들, 또 이후에 청동기인들은 세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여신상 같죠? 다산을 기원하는. 자, 이 차탈 회의에서 좀 더 이제 또 우리 북쪽으로 가볼게요. 우리 튀르키예에서 북쪽으로 와서 이제 레반트 중에 이 동쪽에 있는 레반트,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있는 이 레반트에 보면은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 경계의 성수에도 나오는 유명한 도시 예리코가 있습니다. 기원전 8,000년에서 2,000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도시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옛날인데 이때 아무튼 인류가 벌써 도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좀 그게 섬뜩할 정도로 좀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기초 유구들이 꽤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리코 같은 도시, 아까 찰탈 회익도 그렇지만 아직 국가를 이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국가적인 개별 어떤 도시로까지,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정착을 하고 모여 살면서 서서히 세력을 키웠겠지요. 근데 아직 국가 단계는 못 간 큰 도시, 도시국가 정도의 형태를 이룬 그 발전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게 예리코 상상도인데, 나는 뭐 현대 도시의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그죠 고대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이 나와요. 중심과 외곽, 그죠? 이 보면 중심적인 건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서서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계급의 분화가 생기고 권력자와 피지배층이 이제 생기지요. 어떤 중심과 외곽이 그런 계층화는 이 도시의 중심과 외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다층의 겹구조, 일종의 티슈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분화는 주로 이제 도로가 중심이 된 채널, 연결이 중요해지고 전반적으로 아주 굳건한 방어가 이루어져야 하죠.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가면서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죠.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 계급은 분화되고 집단 간의 경쟁과 대립이 아주 격화되는 겁니다. 문명 발전의 좀 어두운 면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옐코나 차탈 회의가 이제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역을 하기 좋은 곳입니다. 교육을 하기 좋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된 건데 아직 국가로까지는 못 간 거고 특정 유리한 위치에 따라서 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정도에 불과하니까 성장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단위의 그죠? 도시들이 모인 국가의 출현이 이제 필요로 한 거지요. 이 정도로는 뭔가 다른 집단과 경쟁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문명은 이제 국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도시에서 국가로. 자, 이렇게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도시가 출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문명의 발전인데 이 기존 가설과다른 이제 흥미로운 유적들도 있어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에 있는 이 꿰베크리 테페란 곳이고 지금 살펴본 차탈 회기나 예리코보다 더 옛날이에요. 기원전 9,500년 전까지 소급되지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때는 정말 신석기 혁명이 막 일어날 직후 초기 아니면 어떤 적은 안 일어났을 때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수렵 채집이 대세인 시절에 굉장히 큰 어떤 이 돌 구조물들이 지어진 일종의 도시가 건설된 겁니다. 이 도시는 종교 시설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세계사의 어떤 발전 단계와 다른 가설이 나오기도 하지요. 수렵 채집을 하던 사람이 종교 시설을 지어서 사람들을 모았고 이를 통해서 정착이 이루어지자 농업이 발전했다는 굉장히 기존 가설과 다른 어떤 그런 이제 혁명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인류 초기사는 아무튼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예베클리 테페는 아무튼 문자가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문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구석기 시대 때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는 인류가 아직 문자로 어떤 추상적인 정보를 고도로 전하기 전에 그래도 꽤 나름 어떤 문명의 형태를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를 떠나서 국가 단위의 문명의 탄생을 찾아가 볼게요. 자, 우리 튀르키예에서 이라크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고 여기가 이라크지요. 이라크의 이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 지금은 이제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훨씬 여기가 비옥한 지역이었대요. 이게 광범위한 충적 평야가 형성됐고 대단위의 농업이 여기서 실시되는 겁니다. 땅이 좋으니 수많은 세력들이 와서 팽창하고 경쟁하고 조직하면서 정말 서로 경쟁하면 삶은 피곤해도 또 다른 발전을 급격히 불러올 수가 있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면서 문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긴 특히 대규모 관계 사업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이제 문명의 단위나 국가의 단위 같은 이제 큰 사회 조직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먹여야 되는 그런 대규모 농업이 필요하고 대규모 관계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 관리하는 방법이 또 발전하게 되고 점차 이제 청동기 사회에 들어오면서 지배계급이 출현하는 가운데 지배계급이 어떻게 이제 그 아래 계급을 또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행정, 군사 이런 면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문명이 정말 더 급속히 이렇게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만 흐르던 데에서 이게 체계적인 관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 관리하는 이런 방법과 함께 국가 단위의 그런 문명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메르 문명.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일컬어지죠. 기원전 5천년에서 4천년, 3천년. 이집트보다도 빠릅니다. 수메르 문명, 정말 오래되고 놀라운 문명인데 그 대표적인 건축물, 랜드마크를 찾아보죠. 수메르 문명은 이제 고대 그리스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경쟁을 했는데 이들이 아무튼 아직은 도시국가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 수메르 문명이란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그 도시들의 어떤 거대한 어떤 문명 세력권을 잡아볼 수 있다는 데서 그 이전에 그 도시 하나만 딱 떨어져 있던 거와는 다릅니다. 좀 더 좀 느슨한 형태의 국가 형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도시들은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하면서 또 여기가 잘 사니까 외부에 또 유목민들이 침입하기도 하면서
엄청난 이제 그 경쟁과 갈등 속에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바닷물이 훨씬 더 깊숙이 들어왔대요. 점차 이제 그죠? 그 해안선이 후퇴하면서 이제 해안선이 이제 많이 후퇴했는데 여기가 이제 대략 옛날 그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그 수메르 문명 도시들이 위치고 지금보다 훨씬 바다와 가까운 상업하기 좋은 그리고 훨씬 비옥한 그 토지를 가졌던 문명들이었습니다. 종교, 다신교가 이제 발전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들이 이제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렇죠? 그런 증거 중에 하나지요. 그런 특성 중에 하나고 사회 각 분야가 조직화 전문화돼서 정치, 행정, 군사가 발전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이 일대의 문자는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림이 자연주의적인 데서 추상적인 데 발전한 거와 더불어서 그걸 더 고도의 어떤 추상적인 기호에 담게 된 게 바로 문자이고 이 문자를 통해서 이제 고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석파는 정말 고대의 컴퓨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수많은 이제 수메르 문명, 수메르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수많은 이제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해 우리가 좀 자료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우르입니다. 이 우르가 이제 수메르 문명을 대표하는 이제 고대 도시 중 하나인데, 자, 이렇게 도시 항공사진. 그쵸, 이건 한 20세기 초쯤 찍은 항공사진 같고요. 보면 이제 고대 도시의 흔적이 이렇게 일종의 약간 격자 모양 비슷하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정말 찰탈회기나 예르코하고는 다른 규모의 그 도시국가가 번성해서 굉장히 훨씬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한 건데 이 도시가 유명한 이유는 랜드마크 건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랜드마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그라트죠. 기원전 21세기 2100년 전에 지어졌고 지그라트는 신전입니다. 신전의 탑이란 뜻인데 다리신 난나에게 이제 바쳐진 그 신전이라고 하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사실 그 신전의 기단부고 이 위에 이제 신전이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밑에 쫙 올라가서 성스러운 신전에 이게 닿게 하는 일종의 그 피라밋이었던 건데 남아있는 이 기단부 구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기원전 2100년 전이면 그쵸? 그 우리한테는 단군 할아버지 나오셨을 때요. 단군 할아버지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죠? 그 상상의 시절에 이런 건축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형태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 수메르 때 지어진 건 가장 밑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기원전 한 6, 7세기 신바빌로니아 시대 때 이게 다시 재건축이 된답니다. 이미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이미 파괴를 여러 번 겪었던 거죠. 근데 뭐 기원전 6, 7세기에 복원됐다 하더라도 뭐 옛날 건물의 그 형태를 이어받았을 테니까 그때 형태가 이렇게 그나마 이 정도로 남아있던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담 후세인 그죠? 나름 이라크의 영광을 세우려다가 그죠? 잘못된 판단으로 몰락한 인물이죠. 사담 후세인 때 이제 5일머니로 고대 유적들을 이제 엄청나게 복원을 하는데 그때 대대적으로 정비된 이 형태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강가의 진흙과 갈대로 만든 그 벽돌 그걸 이제 쌓아서 몇십만 개 정말 몇백만 개가 될 거예요. 그걸 쌓아서 이 건축물을 만든 거죠.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이제는 이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대규모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작지만 아직은 일종의 그 제국 같은 성격의 그런 국가부적 문명에 출현을 하는 겁니다. 겉은 유약을 바른 벽돌로 했다 그러고요. 이 내부까지 유약을 바른 벽돌을 세워놓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부에 습기가 차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환풍구를 뚫어가지고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떤 건축적인 그런 공학이 이미 기원전 21세기에 발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르의 상상도고요. 이 지그라트 중심으로 이제 왕궁이 있었을 거고 그 일대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그죠? 점차 이제 외부로 갈수록 신분이 낮아지겠죠. 이런 계층화된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지요. 기원전 20세기 전에. 이런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경쟁을 했고, 서로 이제 물을 가지고도 많이 싸웠을 거예요. 이미 물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는 게 당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처럼 경쟁이 격해지면서 내부적으로 힘이 좀 빠지고 이제 외부의 침공을 받아서 수메르 문명이 몰락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그 건축물을 남긴 거죠. 자, 이렇게 지구라트를 살펴봤는데 우리 돌로 지은 좀 더 다른 또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지중해 쪽, 지중해 이 동부 쪽, 지도에서 잘랐는데요. 이 튀르키예와 이제 이라크 쪽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쭉 와가지고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이 남쪽의 솔즈베리 평원의 스톤헨지라고 하는, 자, 거석 기념물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고대 건축물 중에 특히 유명한 거석 건축물 스톤헨지입니다. 자, 기원전 2000년 전, 정말 옛날인데, 자, 이렇게 기둥 위에 임방을 연결한 말발꿀처럼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 단순하면서도 아주 힘이 있는 대단한 건축이에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그렇죠? 약간 이중에 그 원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 용도는 약간 수수께끼이긴 한데 아마 이게 종교시설이 아니었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지 때 태양이 떠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석기 농경민들한테 약간 단력 역할도 하던 구조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그라트도 그렇지만 단순히 이제 오두막이나 그런 집을 지어서 그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 걸 떠나가지고 인류가 직접 자연을 변형시킴으로써 스스로 자연 경관을 창조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이미 이 오래전 고대 시대에 그런 발전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우르의 지구라트, 수메르의 지구라트나 이 영국의 이 스톤헨지는 그런 놀라운 인류의 발상을 보여주는 거죠. 대단한 정말 건축물입니다. 이런 거석 기념물들 정말 경이롭죠. 이미 뭐 2000년 전에 설치 미술, 대지 미술이라고 할까요? 우리 현대 미술 중에도 있는, 자, 이렇게 하지 때 태양이 떠오르는 그 방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정말 이제 4000년 전이죠. 기원전 2000년 전이면은 그 고대인들이 느꼈던 그 경이로움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겠지요. 자, 이 거석 기념물을 누가 세웠는지 그건 정말 수수께끼예요. 영국은 이제 지금은 앵글로색슨이지만 옛날 기원전이 아니라 서기한 6세기 경까지는 이제 켈트인들이 많이 살았고, 근데 켈트인들이 오기 전에 또 고대 또 인종이 또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누군지 뭐 이베리아인이다 뭐 다양한 추정이 있는데, 아무튼 그 고대 인종이 세웠을 텐데 고대인들이 아마 지중해에서 이동해서 온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톤헨지보다 좀 이른 시기에 이 지중해 일대에 아주 재미있는 거성 문명들이 몇 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섬이나 특히 이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몰타 섬이죠. 몰타. 이 몰타는 이제 중세 몰타 기사단이 있어서 유명한 곳이고요. 자, 이렇게 중세 때 이루어진 도시도 정말 근사하고 자연도 아름답고, 얘가 이제 몰타의 수도 발레타 같은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여기 가기가 뭐 아주 쉽진 않지만 꼭 방문할 만한 그런 역사 도시예요. 근데 아주 오래된 거석 기념물이 있어서 아주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몰타의 거석 신전. 기원전 3600년경에 처음 세워졌으니까 이집트 피라밋보다 빠른 거예요. 그쵸? 거의 지구라트보다도 빠르지요. 그런 대규모 돌로 지은 건축물이 이미 건축이 된 거고 상당히 여러 군데, 그쵸? 여러 군데 건설이 돼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간티아 이제 신전인데, 자,
자,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이드가 둥글게 된 아주 특이한 구조물로 된 신전이 여러 개가 연달아 지어져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그 어떻게 평면도로 보면 약간 좀 꽃잎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톤헨지가 그냥 거석 자체에 좀 원시적인 힘을 그냥 내세웠다면은, 이거는 거석 기념물이면서도 꽤 돌을 그냥 건축적으로 많이 가공한 그런 실력이 돋보여요. 기원전 3000년 전에 아무튼 이런 거를 시도했으니까 대단한 정말 공학적인 발전을 또 이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없지만 이 위에는 이제 돔으로 된 지붕이 덮여 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죠? 좀 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본 그 시선으로 좀 낮춰서 좀 사진을 살펴보는 거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현대적인 그 마을이 있어가지고 정말 수천 년을 뛰어넘는 그 시층을 동시에 접할 수가 있죠. 자, 이건 또 반대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입구인데, 아, 참 특이해요. 이 구조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해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게 종교의 시설이었을 거예요. 이제 신전이니까. 근데 아무튼 돌을 이용해서 직접 경관을 창조하는 인간의 어떤 건축적 의지가 이 고대에 이미 나온 겁니다. 이게 특히 이 지중해 일대에 고도로 이미 발달을 했던 거죠. 메소포타미아와. 자, 이거 좀 더 좀 디테일을 찍은 거고요. 꽤 후대까지 이제 건설이 됐고, 아무튼 이게 추상적인 문양, 아, 문명은 추상화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상화된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인방제를 얻는, 그쵸? 뭔가 좀 공학적인 짜임새도 보이고, 원시 그 구석기 시대 때 그 오두막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쫙 늘어서 가지고 막구조로 만든. 그것도 물론 놀랍긴 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하중을 적절히 분배해가지고 큰 돌로 건축물을 조직하는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서양 고대 건축 첫 번째 시간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그 신석기 혁명을 거친 그 초기 거성 문화와 메소포타미아의 그 석조 건축들, 벽돌 건축들 살펴봤습니다. 그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건축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